네, 지금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이 BBS 울산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울산 교육감 천창수입니다. BBS를 애청하시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울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이 지난 2023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좀 어떤 해였던 것 같습니까? 지난 해는 제가 이제 4월 달에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교육감이 돼 가지고 좀 기존에 해왔던 전임 교육감 사업이 상당히 잘 짜여 있어 가지고 변함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좀 새롭게는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에다가 좀 힘을 실어 가지고 좀 성과를 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해를 간단히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뭐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종합적인 평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특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종합 청렴도, 네. 울산 교육이 얼마나 청렴한가, 이 부분은 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잘 사업을 추진해 와가지고 전국 최우수 등급을 계속 좀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역시 재작년에 가지고 작년에도 최우수 등급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새롭게 이제 사립유치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상교육을 이제 시작했고요. 네.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 미래의 교육을 한번 꿈꿔보는 박람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네. 7월에 있었는데 그 준비를 상당히 좀 잘 해가지고 차질 없이 우리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3일간 42,000명이 시민들이 참여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이 왔네요. 왔는데도 아주 이렇게 실서도 정리하고 잘 체험도 하고 또 눈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던 그런 성과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아무래도 작년에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세수가 많이 부족하면서 계획했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한 게 좀 있었고 올해도 네. 상당히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이 교육 예산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네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감님께서는 이 전임 또 노키 전 교육감님에 이어서 이 취임 이후로 계속 뭐 긍정적인 평가를 네. 상당히 많이 받고 네네. 있습니다. 좀 어떤 점에서 이런 좋은 지지 또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뭐 대개 이제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이제 광역시 부분, 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 부분에서는 뭐 계속 그 1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 혼자만의 노력이라보다는 뭐 전임 교육감이 잘 닦아놓은 네.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이제 그게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네. 청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또 귀담아 듣는 자세라든가 네. 또 아이 한 명 한 명 좀 관심을 가지고 뭐 교육 정책을 펴는 데 돼 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변함없이 좀 신뢰해주고 있다. 뭐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많은 직원들의 이 노력이 함께 모여서 이런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 이 새해에는 이 울산 교육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 올해는 그 좀 학교를 좀 확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좀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청렴이라든가 네,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 올해는 교육의 본질에 한번 다가가 보자.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 그 악성 민원도 많이 있고 네. 교사들도 힘들다 그러고 또 학생들도 좀 괴롭지 않습니까? 네. 요거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좀 우리가 모토가 좀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만들자. 네. 이제는 수업 어렵다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상대방의 어려움을 좀 내가 한번 귀담아 들어주고 왜 어려운지도 이해도 하고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어려움을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그렇다면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학교 폭력도 훨씬 줄 수가 있고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네. 악성 민원 자체도 많이 줄지 않을까. 좀 더 교육의 그 본연의 모습, 아이들 좀 변화시키고 또 수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크게 세우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다운 학교를 좀 만드시겠다는 계획이군요. 네, 근본적인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셨는데 이 교육 관련 예산이 상당히 삭감도 되고 줄었더라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뭐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이 좀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뭐 어디에 주력을 좀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뭐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씩은 네. 예산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수할 때 좀 네. 그 비싼 그 장소를 네. 대여해서 쓰다 보면 그걸 이제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는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그 학교 시설 쪽에 많이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네. 아이들이 좀 공부하기 편하게 하려고만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그 연차적으로 늦춰가면서 다시 그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네. 조금씩 늦춰서 이제 진행할 생각이고 좀 예산과 관계없이 네. 좀 많이 하신 사업들 방금 말씀드렸던 평업과 같은 학교 만들기 하고 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수업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가의식 수업을 좀 탈피하고 아이들에게 좀 탐구대기라든가 네.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그런 대화 수업 이런 쪽으로 한번 역량을 한번 집중해 보자. 그 방향으로 좀 많이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뭐 시의회나 좀 요청도 더 하셔야 되겠죠? 네네, 그거는 뭐 계속 접촉을 많이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기초 학력 보장 아니면 좀 학력 성적을 좀 네네.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제 먼저 이제 그 기초학력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네. 기초학력이 그 좀 갖추어져야 아이들이 학교 그렇죠. 수업에 네. 좀 충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도 자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그 생활할 수 있는데 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네. 뭐 물론 그전에도 담임선생님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 발굴하는데 진단검사 다 실시합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가지고 기초학력이 부진하다고 판정이 되면 한 번 더 검사를 더 합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 네. 그냥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대개를 보면 심리 정서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네.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해소해 나가면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업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 협력 강사 투입해가지고 네. 그 아이만 수업 시간에 별도 옆에서 보조적으로 좀 더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남겨서 기초학력을 돕기 위한 체험 교사제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은 한 명 한 명 우리가 리스트 네. 작성해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지를 수시로 체크할 예정이고요. 네. 조금 그 학력 신장 부분은 저는 이제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단순한 지식 전달 수업보다는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 네. 그다음에 발표하는 수업, 그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수업, 네. 뭐 이런 걸 했을 때 훨씬 더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그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사들과 함께 연수도 많이 하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 늘봄 학교 전면 도입, 뭐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상 교육 복지 부분에 대한 뭐 변화도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간단하게 이제 그거 설명드리면 네. 뭐 늘봄 학교는 아침 7시부터 네. 등교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네네. 방과후 한참 되죠.
그때까지 아이들 이제 그 돌봐주겠다. 네. 물론 정규 수업 시간은 정규 교사 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늘봄 담당 행정 직원이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그 교육부 방침대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교실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특히 초등학교에 하게 되는데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실에서 교실이 바로 연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음.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방과후 때문에 네. 그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일단 원래는 우리가 울산형 넓음학교 모델을 찾기로 해가지고 네. 시범학교를 지금 1학기 때 운영을 하고 네. 그 성과를 보고 울산에 맞는 음. 그 넓음학교를 2학기부터 전 학교에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그 모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울산형을 찾는 게 예.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공립 온라인 학교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네. 고교 학점제에 맞춘 학교인데 이거는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이제 개설해 줘야 되거든요. 대학교처럼 대학교처럼, 수업을 네. 듣는 거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한 학교 3명밖에 이렇게 신청 안 하면 네. 개설하기 힘들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이제 그 여러 학교 묶어가지고 방송으로 네.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여러 학교 그 과목을 듣는 학생을 다 모아가지고 네.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공립 온라인 학교인데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고 그런 학교가 공립 온라인 학교입니다.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 3월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산교육복지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사립유치원은 이제 원래 4시까지 또 확대하게 되고요. 우산교육을 그 외에 학생들 좋아하는 네. 급식비도 좀 단가를 올려가지고 급식질도 좀 좋아질 것이고 수학여행비라든가 네. 교복비도 조금 인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로 뭐 학교에 그런 교권 침해라든지 또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뭐 생각도 하시고 좀 강력히 대응해 오셨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접근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좀 처벌 위주, 네. 처벌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교권 침해하지 못하게 네. 하겠다. 그런 거에 따르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뭐 교육적인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만들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좀 관계를 좀 회복하고 네.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아예 좀 발생 자체를 많이 줄이겠다. 아, 발생을 줄이겠다. 네. 일단 이게 발생을 하면 확대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방법을 좀 쓰고 있는데 결국은 초점이 뭐냐 하면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면서 그 상대방을 나만큼 존중하는 거죠. 네네. 내가 존중받아야 하듯이 상대방도 존중해야 할 존재다. 이것을 인식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도 좀 쉽게 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체험 교육들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학교 구성 간의 이 소통 또 이 각 마음 건강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혹시 올해 좀 중점적으로 뭐 추진해 나가실 사업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올해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거든요. 일부 그게 학년에서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태블릿 PC에다가 네. 교과서를 넣어가지고 보는데 그냥 종이 책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그 네. 속에 다양한 자료가 이렇게 누르면 탁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하던 네. 그거군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면 이제 네. 그 답변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자료가 이제 막 검색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학생이 했던 수업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 교사가 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가는지 또 이렇게 추적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수 학습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마 한 10월 달쯤 되면 베타 버전이 나와가지고 네. 한 이렇게 그 시험 가동을 해보고 울산 자체로 플랫폼을 네네 개발하는 울산 자체는 거군요. 아니고요. 울산하고 뭐 서울교육청하고 네. 한 10여 개가 모여서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하고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로 뭐 돌봄 사업이라든가 네. 우리 교육청에 역점을 두는 것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간 이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수업했을 때 취업도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직업계 고등학교를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네. 그게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통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과 취업까지 두 네. 마리 토끼를 잡겠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이제 곧 설 연휴를 맞이하는데요. 그럼 교육감님께서 이 끝으로 이 BBS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올해 우리 울산교육청의 최대의 목표는 학교를 바꾸는 겁니다. 또 수업을 바꾸는 겁니다. 좀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사들도 좀 수업할 때 즐겁고 재미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왔을 때 어떤 친구들로부터의 왕따라든가 괴롭힘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 좀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도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학부모로서 또는 이웃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학교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즐겁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